이달 초에 데뷔한 신인 걸그룹 르세라핌이라고요. 르세라핌. 팀장님 아십니까? 예, 제가 검색해봤더니 이게 천사가 9단계 있는데 제일 상위 천사가 있어요. 1급 천사. 그 이름을 딴 게 르세라핌입니다. 저 진짜 저 약간 솔직히 지금 애드립으로 그냥 불쑥 질문을 드렸는데 야, 저렇게 막 준비를 해오신 것처럼 대답을 할 줄은 저 정말 몰랐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나왔지 않습니까? 신학조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셨구나. 자, 그런데 르세라핌 솔직히 저도 그러니까 뭐 무슨 방탄소년단의 동생 그룹이다까지는 아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난주에 한 가요 프로그램에서 가수 임영웅 씨를 꺾고 1위를 차지한 신인, 이게 바로 르세라핌인데요. 이제 그 전에도 BTS 소속사인 하이브의 레이블, 그러니까 자회사 같은 개념의 소속사와 협력을 하면서 사실상 BTS의 후광을 얻고 데뷔한 그룹이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예. 근데 지금 논란인 멤버는 이 중에서 김가람이라는 멤버인데요. 예. 2005년생으로 아직 고등학생입니다. 데뷔 전부터 학교 폭력 폭로글이 올라와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 진짜 뭐 데뷔 전부터 보통은 이제 데뷔를 하고서 어느 정도 인기를 얻고 나면 이런 의혹이 나오기 마련인데 데뷔 전부터 그렇죠. 유명했나 봅니다. 르세라핌 멤버 김가람의 이 프로필이 공개된 게 4월 달인데요. 그때 공개와 동시에 이 사람 이 김가람 멤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중학교 시절의 얘기들이 집중되고 있어요. 학폭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돌렸다 하기도 하고요. 예. 담배와 술 얘기도 지금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데뷔를 하느냐, 말도 안 된다라고 하고 상당한 괴롭힘을 했다라고 지금 주위에 진술이나 또 게시판 폭로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이거는 어느 일방의 주장이라는 걸 일단 전제로 할게요. 뭐 별짓 다 하고 다녔다, 뭐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막 욕설을 막 퍼부었다 등등의 누리꾼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자, 이 김가람 씨가 보낸 걸로 추정되는 메시지, 또 그리고 이 학폭 피해자니까 김가람 씨에 의한 이 학폭 피해자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이게 워낙 뜨거운 소식이기 때문에 결국에 저희들 이제 양쪽의 의견을 다 듣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그래야 하고요. 어쨌든지 지금 피해자 쪽에서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제 올리는 정보들을 보면 좀 충격적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가람이 지인에게 욕설을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도 막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가람이 전화를 받기 거부하는 지인에게 욕설을 이제 뭐 쓴 것 이런 것도 폭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가람으로부터 학폭 피해를 당한 학생이 응급실로 실려갔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위가 높은 과거 사진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상당히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무튼 논란이 커지니까 이 당시에 소속사 하이브가 입장문을 발표했었죠. 일단 여기서 체크 포인트 짚어봅니다. 이거 다 음해다. 그러니까 이제 동시다발적인 폭로, 음해다, 이런 입장을 소속사는 냈었던 겁니다. 하이브에서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계속 폭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렇게 음해하는 것은 그 데뷔를 지금 김가람 씨가 앞뒀으니까 아티스트에 대한 음해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악의적 판단, 무슨 말이냐면은 편집을 좀 악의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음해를 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양이 사실은 김가람 씨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학교 때 아마 사람을 사귀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 피해자를 당했다. 무슨 말이냐면은 소문도 나쁘게 났고 또 사이버링 당했다는 거예요. 사이버 테러라고 하죠. 예. 당했다고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장이 뭐냐면 어떤 증거가 있는 거 아니고 제3자의 진술에 의하면 그렇다더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요 소속사가 이렇게 진술하는 것도 또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이 사항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얼마 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소속사가 강경 대응을 해서 이 데뷔까지는 했어요. 예정대로 데뷔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였습니다. 피해자라고, 그러니까 학폭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변호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또 입장을 내면서 이게 다시 한번 팡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2018년에 김가람과 그 무리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 그 이후에도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서 전학을 가야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피해자와 김가람 측 양쪽이 모두 인정하는 건 일단 당시 이 폭력 때문에 김가람이 징계를 받았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학폭위에서 5호 처분을 받았다는 건데요. 이 5호 처분이라고 하면 출석 정지 바로 직전의 처분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교육을 이수를 하거나 심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처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결코 가벼운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제 물리적 폭행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또 합니다. 피해자도 이 학폭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계속 뭐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전제를 하겠습니다. 일단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게 지금 뭐 변호사까지 뭐 등장을 해서 막 하니까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건데, 자, 아무튼요, 이 학폭위에서 5호 처분을 받았다. 지금 저도 솔직히 요즘 학교 사정은 잘 모르지만 5호 처분이라는 게 상당히 엄청난 경우인 때만 이렇게 내려지는 처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이 폭로 이후에 또 악의적인 또 뭐 비난에 시달리면서 그렇습니다. 이 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폭로를 하니까 또 그걸 들은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자를 2차 가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 2차 피해를 하니까 이 피해자가 너무 상심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피해자가 오히려 내가 죽어야 끝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등교를 거부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퇴 신청을 냈고요, 피해자가.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상당히 컸던 거죠. 그리고 이제 피해자는 뭐냐면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이 연예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연예인이 되느냐라고 이제 스트레스 받았는데, 어떻든 이 주장은 양쪽이 좀 첨예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무슨 뭐 어떤 서류 내놓고 하는데 좀 더 들어봐야 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땐 굴뚝에 연기는 안 나거든요.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이 사건이 이제 변호사들도 붙고 진술자도 붙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수면에 떠오르게 되면 더 시간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 뭐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변호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공식 입장을 내면서 지금 오늘까지 지금 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르세라핌의 김가람 씨의 소속사에서도 오늘 예정돼 있던 음악 프로그램 출연, 또 영상 팬미팅 전부 취소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입장도 두 번째로 냈어요. 네, 이 입장문을 좀 읽어보면 잘못은 이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생이 먼저 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사실은 가해자다. 이런 취지로 담겨 있는데요. 김가람의 친구가 속옷을 탈의할 때 이 학생이 이제 사진을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려버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갈등이 좀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물리적, 신체적 폭력 행위는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소속사는 당분간 김가람 없이 5인 체제로 활동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 변호사님, 예. 제가 다시 한번 좀 쉽게 정리를 해볼게요. 김가람이 학폭 가해자로 5호 처분 받은 거 맞다. 자, 그런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 학생이, 당시 학생이 먼저 잘못했던 거다. 그런데 피해자는 아무 처분을 받지 않고 넘어갔다. 자, 그게 지금 이 기자가 설명한 그렇죠. 소속사의 입장인 건데,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제가 그래도 김가람 씨의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 학폭 처분, 5호 처분, 이게 보통 처분이 아니다 이러더라고요.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학폭 처분인데요. 1호부터 9호까지가 있습니다. 1호 같은 경우는 뭐 서명 경고 같은 거고, 9호는 알다시피 태학 뭐 이런 것, 그러니까 1호부터 9호까지 계속 점점 강해집니다. 통상 1호부터 3호, 3호가 봉사, 학내 봉사 같은 거거든요. 4호는 사회 봉사, 5호가 지금 얘기했다시피 치료를 받아라는 거예요. 위탁 치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호 정도 받았다는 거는 폭력적인 것들이 있었고 그 폭력적인 것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거고요. 지금 이제 전 조금 이제 제가 변호사고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 학교 학폭위를 그렇죠. 자주 위원을 했기 때문에 참여를 변호사 꼭 참석을 해야 되니까 그걸 가보면 사실은
한쪽이 뭔가 먼저 했다해가 이게 가해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얘기하고 욕하는 것도 이게 학폭의 일종이 되는 거거든요. 물리적 폭력만 학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좀 의견 충돌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5호 처분 받은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작은 처분은 아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립니다. 5호 처분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받을 수도 있어요. 일단 5호 처분 받은 거고 지금 얘기했던 피해자라는 사람은 처분 안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게 조금 법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자, 뭐 저희가 이제 뭐 예전에도 전해드렸지만 우리 박상희 소장님도 과거에 뭐 가수로서 당시 이제 활동을 했었던 입장이시잖아요. 그때 뭐 아이돌이셨죠 그때. 자, 이런 식의 어떤 후배 가수들의 이런 논란, 네. 특히나 이 학폭 논란 이런 거 보시면은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근데 뭐 이 친구들은 후배 가수라고 보기도 어렵고 너무 어리더라고요. 이 김가람 씨도 보니까 이제 아이돌이긴 하지만 2005년생이에요. 18살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이 걸그룹 또는 이제 건그룹 연습생들을 이제 여러 팀을 상담을 했었는데 저는 이 문제 좀 더 우리가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김가람이 5호 처분을 받은 거는 확실하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피해자가 정말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면 피해자는 잊을 수 없는 상처에 소금 뿌리듯이 TV에서 또 그 가해자를 봐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저 주장이 사실입니다. 맞다면? 네. 예. 그런데 이 소속사에서 나온 지금 내용을 보면 이 김가람이 정말 가해를 했느냐의 문제는 아주 꼼꼼히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또 이 소속사에서 나온 걸 보면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생이 먼저 잘못을 했고 그 학생은 처벌되기 전에 스스로 전학을 가버린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김가람이 억울한 면이 있다면 이 김가람 역시 사실은 지금 10대밖에 안 됐는데 전 국민으로부터 얼굴이 다 알려지는 상태에서 씻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좀 더 첨예화돼서 정말로 누가 잘못이고 잘못을 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화해를 할 것이고 책임을 질 것인가를 어른인 저희는 조금 여유 있게 보면서 좀 계속해서 논평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아직까지는 한쪽의 주장이고 그거에 대해서 또 소속사는 또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확인이 된 건 아직까지는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박상희 소장님이 아이돌 출신이라고요? 맞습니다. SOS. 예. 92년인가요? 예. 1992년에 데뷔한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이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 네. SOS 빨리 원조. 진행하시죠. 진행하세요. SES 아니고 SOS요. 예. SOS라고 검색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